다육이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 베란다. 오늘은 화요일 2.2도네요. 이게 바닥에서 한 2, 3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지금 온도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가 여러분들이 온도계를 어디다 뒀는지 뭐 다육이 선반에 온도계를 나란히 두고 보면 가장 정확하겠죠.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다육이를 계속 이렇게 이제 좀 키우고 그리고 또 이제 관찰을 하고 생각을 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다육생활 막 7년, 8년, 10년 가까이 하셨던 분들이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했었던 이야기들이 요즘에는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 한마디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조금 경험이 누적이 돼서 했었던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요즘에 조금 합니다. 다육이들이 여러분 겨울에 추위를 버틸 수 있는 온도하고 겨울에도 특정 온도 이상을 유지를 해주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부른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많은 분들이 겨울을 버티고 지나간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겨울은 버티고 지나가. 저도 거리대에서 진짜로 막 영하 5도까지도 버티다가 들어왔어요. 그거는 버티는 거예요. 요 아이의 한계점을 막 그러니까 실험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자, 제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다육이가 냉해를 버티는 온도랑 다육이가 최저 온도가 몇 도다. 그거는 생장을 위한 최저 온도가 몇 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농사로가 제공하는 정보를 보면은 대부분 다육들을 5도부터 보통은 30도 그 사이에 두고 얘네들을 키우라고 안내서에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육이는 영상 5도까지 유지를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매니아님들도 다육은 영상 5도부터 30도, 보통은 뭐 28도까지도 이야기해요. 30도 사이까지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온도 구간에다가 두는 게 좋다. 5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럼 5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뭐고, 내 다육이는 영하 1도, 2도에서도 버텼는데 왜 5도가 기준이 되는데? 라고 하냐면 영상 5도는 이 다육이가 그러니까 생장을 할 수 있는 그 구간 안에 들어가는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뭐 5도야. 5도는 영하 5도까지도 버티더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막 시작하시는 우리 다육맘들은 그런 기준을 조금 달리 저는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막 10년차 매니아들이 얘를 5도에서 30도 사이에다 두래. 얘네들은 겨울에는 5도를 맞춰야 된대. 무슨 겨울에 5도를 왜 맞춰줘요? 겨울에 0도 전후. 지금 제 베란다 온도가 2도였잖아요. 2도 전후여도 끄떡도 없는데. 그리고 어떤 농장에서는 얼지만 않게 관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5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와서 이제 조금 이제 의미를 생각을 해보니 5도라는 그 온도의 수치는 이 다육이의 생육기간, 그러니까 생육온도죠. 생육온도. 얘가 크는 그 온도 구간이 5도예요. 그렇다 보니까 겨울에도 5도에다가 두라는 말은 적어도 뿌리가 활동을 멈추지 않고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온도를 우리가 그냥 수치로 5도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5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실제 다육식물은 5도에서는 끄떡도 없습니다. 5도에서 끄떡도 없고요. 그리고 영하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되지만, 보통 이제 특정 다육들은 막 영하 3도, 4도, 5도에서도 버티는 아이들 많아요. 특히 거리대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대범하신 분들은 막 영하 5도, 6도 한 번쯤 그렇게 오는 그런 그 추위에는 얘네들 철수 안 합니다. 달라요. 한겨울에 영하 5도랑 뭐 11월 달에 잠깐 반짝, 최저점이 영하 5도여도 다릅니다. 11월 달에는 거리대에서 영하 5도여도 버텨도 돼요. 그렇지만 저는 1월과 2월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온도가 아무리 뭐 낮 기온이 뭐 그 몇 도라 하더라도 10도 뭐 15도라 하더라도 밤 기온이 그렇게 낮아질 때, 근데 낮 기온이 또 높아도 해가 없을 때에는 또 추천하지 않고,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가 너무 낮아지니까. 그래서 1월과 2월에는 거리대가 뭐 온도가 몇 도가 되더라도 저는 엔간하면 이제 못 나가요. 낮에 제가 없기 때문에 집에. 그래서 요 다육들이 어느 온도, 이제 어느 온도가 이제 얼기 직전까지가 얘네들 이제 그 버티는 온도, 버티는 최고 온도가 되는 거잖아요. 버티는 최고 온도하고 얘네들이 생육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 온도하고는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기준 없이 뭐 5도에서 몇 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왜 자꾸 5도라고 그래? 5도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얼지 않는다는 얘기였어요. 냉해도 안 입는다는 거였는데, 사실 5도 이상이어야 뭔가가 일어나는 거죠. 뿌리 속은. 뿌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목대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영양과 물을 주고받으면서 입장에 이제 물이 전달되는 이제 그런 게 다육은 5도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겨울을 다육이를 어떻게 이제 건수를 하냐. 나는 좀 성장을 시키고 싶어. 혹은 나는 그냥 이대로 버티고 싶어. 라고 하면 최저 온도를 어떻게 할지 이제 정하시면 돼요. 저는 사실은 겨울 동안 얘들을 막 0도까지 내려가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너 지금 추워야 봄에 더 예뻐. 저는 생각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너무 가혹한 환경에다가 다육이를 내몰면 다육이들이 어떻게 버텨요? 뿌리가 고사하고 목대가 고사하는 일도 생겨요. 그래서 혹서기와 혹한기를 지난 그 화분들, 다육이들은 뿌리 컨디션이 굉장히 나쁩니다. 왜냐면 겨울에는 막 영하 막 1도, 2도까지 내려가는 화분 온도를 컨디션을 견디고, 여름에는 40도가 넘는 온도를 견디면서 그 뿌리가, 살아있는 그 뿌리가 그걸 어떻게 견뎌요? 그러면 그게 상하겠죠. 이제 화분 속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거치고 나면 뿌리가 상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어떻게 해요? 띵그랗게 말고 딸딸딸딸 굳어지면서 빨리 굳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예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은 단축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목대를 탁 쳐갖고 새 뿌리를 받게 해줘야 돼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먼저 이제 혹한기와 혹서기를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작은 화분들 있죠. 큰 화분은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여름에 혹서기에 여러분들 다육이가 제일 극한 환경이 콩분들이에요. 콩분들의 온도가 제일 높이 올라가요. 제가 온도를 다 재봤는데 화분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고요. 화분의 사이즈였어요. 그 안에 흙이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의 차이가 있었던 거지, 화분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니분 사이즈들, 뭐 10호분 이하 요런 사이즈들도 진짜 힘들지만 직광을 받으면 화분 내부 온도가 40도 가까이 다 올라가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진짜로 뿌리가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을 분갈이 할 때에는 이런 작은 사이즈들이 거리대에서 직광을 받고 진짜 힘들었다. 그러면 그런 애기들은 뿌리를 뽑아갖고 뿌리를 다 적심을 해서 새 뿌리를 받아갖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이런 작은 화분들이 거리대에서 여름 내내 있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겨울 이제 혹한기가 지금 계속 이제 되는 거잖아요. 이런 때에 내가 이 다육이를 어떻게 할 거냐, 버티고 갈 거냐, 아니면 그래도 유지는 하고 갈 거냐, 조금씩 성장하게. 그러면 최저 온도를 여러분들이 거기서 컨트롤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얘가 뿌리가 그래도 조금 움직이게,
조금 얘네가 완전 포기하지 않게, 그러니까는 휴면기로 들어가지 않게 관리하고 싶어. 그러면 최저 온도를 항상 영상 5도 이상으로 유지를 하면서 얘네들이 살만하네, 늦가을인가, 요런 착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온도 조건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 제가 키핑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난방을 할 때요. 난방을 할 때 5도에 맞춰놔요. 그치만 키핑장에 5도로 맞춰놓는다 하더라도 키핑장 그 온풍기가, 열풍기가 달려있는 위치가 층고가 근 2m 정도 높은 곳에 달려있어요. 저희 이제 키핑장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높이에서 그러니까 영하가 아니라 영상 5도 아래로 떨어지면 이 열풍기가 가동을 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재봤더니 맨 바닥 있잖아요. 완전 땅바닥. 땅바닥은 2도예요. 땅바닥은 2도고 테이블은 3도더라고요. 그렇게 3도 전후로 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사실 자라지도 못하고, 어쨌든 못 자라는 온도긴 한 거예요. 이 키핑장에서 지금 얘네들 온도도. 그러니까는 키핑장도, 근데 5도에 맞췄다는 건 너 겨울에도 휴면기에 들어가지 마.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있죠.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이제, 5도를, 근데 이게 위치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 의도가 달라지는 거죠. 얘네들이 테이블 이 온도가 5도에 맞춰지면 얘네들은 겨울에도 휴면기에 들어가지 않고 성장을 할 거예요. 키핑장 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란다랑은 다르죠. 왜냐면 온도가 이 돔 천장이잖아요. 돔 천장으로 해갖고 햇볕이 사방으로 들어오고 양질의 햇볕을 받아요. 유리창을 통과한 해가 아니라 양질의 그 이제 비닐하우스 전용 그 비닐이잖아요. 양질의 빛을 최소한 4시간, 5시간, 6시간도 받고 햇볕으로 인해서 하우스 온도가 20도가 훨씬 넘어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겨울에도 하우스에서는 겨울에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맞춰지는데 베란다는 그렇지 않죠. 베란다는 일단은 질이 떨어지는 햇볕이 들어와요. 질이 떨어지는 햇볕이 들어와서 그런데 만약에 얘네가 최저 온도가 5도가 넘어가. 화분 안에 물이 살짝 있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을 하겠죠. 근데 그 성장은 춥기 때문에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많이 하진 못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햇볕의 질이 낮은데 만약에 얘네들이 최저 온도 구간에서 얘네가 성장을 하게 되면 후자라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실까 봐 그래요. 그래서 최저 온도, 여러분, 다육이가 얼지 않게 유지하는 온도랑 다육이가 그래도 성장을 하게 유지하는 온도가 다르다는 거. 자, 저 겨울에도 최저 온도가 5도 이상이어야지만 뿌리가 휴면기에 들어가지 않고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야, 너는 겨울에 버틸 수 있지. 너 안 얼잖아. 이거예요. 얘한테 야, 네가 뭔가 할 수 있지. 너한테 뭔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온도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너는 겨울에 휴면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저 온도가 가지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5도 이상이어야 뿌리가 휴면기에 들어가지 않고 성장세를 이렇게 둘 수 있고요. 얘네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영하 2도, 3도에서도 얼어요. 당연히 얼었다 다시 풀려요. 살아요. 사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얼렸다 녹혔다 반복해야 예뻐진다. 예뻐진다는 게 얘네들한테 얼마나 스트레스 상황이냐면, 저도 예쁜 모습 보고 싶어요. 스트레스 상황이냐면, 그쵸, 사람으로 쳐보세요. 진짜 혹독하게 굶겼다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훈련시키는 거랑 똑같잖아요. 생명이 단축돼요. 생명이 단축된다는 건 뿌리 건강이 나쁘고 그로 인해서 목대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줘야 돼요. 정기적으로 커팅을 해갖고 새 뿌리를 내서 좀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야 돼요. 근데 이제 주기가 어떻게 될지, 내가 그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하는 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이게 화분의 사이즈, 햇볕을 얼마만큼 받았냐, 내가 차광을 얼마만큼 해줬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대신에 알고만 계세요. 여름에 화분 속의 온도가 직광을 받으면 얘네가 40도 가까이 올라간다는 거. 다육이의 입장은 52도까지 견뎌요. 그렇다고 뿌리도 같이 그 온도를 견디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얘네들이 자연 상태에 있으면 물론 이게 암벽 같은 데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을 보면 뿌리가 굉장히 낮은 흙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바위돌이 뜨거워지면 뿌리도 같이 뜨거워질 것 같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정보는
다육식물은 입장의 온도가 52도까지도 조직이 파괴되지 않고 얘네들이 견딘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도 그러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뿌리를 실험을 한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연 상태랑은 다른 건 뭐냐면, 자연 상태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그게 바위 틈이든 뭐 돌틈이든 뭐 흙이든 간에 그런 데에 넓은 그런 공간에 박혀 있지만, 우리가 화분에 식재를 내서 키우는 경우 화분의 사이즈가 한도가 있기 때문에요. 요 화분 사이즈에 따라서 여름에 직광으로 올라가는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작은 화분에 식재된 그 다육들 뿌리는 여름에 손상을 많이 입어요. 그래서 가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하면서 뿌리를 조금 정리를 해주셔야지 돼요. 다육이가 그래서 옥상 노지 같은 데서 키우시는 분들은 5년을 넘기기가 힘들고 5년 안에 다 미워진다고 하거든요. 그게 너무 가혹한 환경에 노출이 돼갖고 다육이들이 뿌리, 목대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애들은 다 커팅을 해줘야 돼요. 다 커팅을 해서 새 뿌리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제가 불현듯 이 생각을 했어요. 항상 많이 봐요. 제가 많이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정보들을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보들을 찾아보고 같은 정보인데 또 가서 또 봐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제가 좋아했던 매니아님들이 하는 이야기, 농장 사장님들이 툭툭 던진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곱씹어 보거든요. 그거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처럼 이게 이래서 그런 거야, 1부터 10까지 설명을 해주면 금방 이해를 하고 할 텐데, 그분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의무도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우리는,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이제 여러분께 이제 정보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근거도 없고 뜬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뭐야? 왜 저렇게 말해? 저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뭐야? 그런 얘기였어?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왜 보통 다육이 키우기 정보에서 5도 이상 그다음에 30도 이내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 다육이의 생육이 가능한 온도 구간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여름에 버티는 한계 온도 52도까지라고 했으니까 50도까지는 버틸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육이 종류에 따라 다르고, 얘가 유묘냐 성묘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그리고 극한 버티는 온도, 그러니까 얼기 직전. 근데 얼어도 살아요. 얼어도 풀리면 사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얼었다 풀리는 순간 전부 다 이제 조직이 파괴돼 갖고 죽는 애들도 있지만, 얘네가 만약에 영하 3도까지 버텨. 그러면 영하 3도 이렇게 살아. 살짝 얼었네? 풀려서 살아. 자, 여러분들이 냉해를 입었을 때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게, 이제 상추를 냉동실에 모르고 넣었어. 근데 얘네들이 진짜 투명하게 보이잖아요. 그거는 세포 하나하나가, 이 세포 안에 세포막이 있는데 이 세포 안에 물은 얼면 팽창하잖아요. 세포가 뾰족한, 진짜 얼음이 얼면 어떻게 진짜 창처럼 뾰족하게 딱 이렇게 막 벌떡, 우리 창문에 붙어있는 성애가 그렇잖아요. 눈꽃을 봐도 그렇고, 물이 얼 때는 그냥 곱상하게 땡글땡글 어는 게 아니라 쫙 뻗으면서 얼기 때문에 그 쫙 뻗는 게 창의 역할을 해서 이 조직을 다 파괴시켜. 그럼 다 이렇게 훌쩍 뻗으면서 요 안에 있던 액체들이 후러렁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그게 원래는 여러 개의 촘촘한 조직을 갖고 있었던 입장이었다면은 한번 얼렸다 풀리면 어떻게 돼요? 그 조직이 전부 다 파괴되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세포처럼 그렇게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 되는 거예요, 야채가. 근데 이 다육들은 여러분들 쉽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소나무라든가 사철나무가, 맹문동 이런 애들 겨울에 얼지 않고 사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이 어떻게 얼지 않고 사냐면, 여러분들 어느 점이 낮은 거예요. 더 낮은 거죠. 영하 3도라 하더라도 얘의 어느 점이 영하 4도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야? 얘가 농도가 높은 거죠. 얼지 않는 그러니까 얼음을 얼게 하는 그 원리가 있다면, 얘네들은 스스로 자기가 어는 점을 더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육이 너무 신기할 거 없어요. 소나무도 그렇게 해요.
사철나무도 그렇게 하고요. 겨울을 버티는 그런 이제 잎을 가지고 겨울을 버티는 식물들은 그런 원리로 버티는 거야. 안 얼고. 그래서 소나무 이파리 같은 경우에는 영하 18도까지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더 추운 추위도 버티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부동에 그러니까 얼지 않는 액체. 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얼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얼지 않는 얘가 어는 점이 영하 4도인데 날씨가 영하 5도여서 얼겠죠. 얼고 얘가 뭐 영하 4도였는데 영하 5도여갖고 영하 7도 8도여서 깡깡 얼어갖고 완전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세포들이 다 파괴됐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줄줄줄줄 이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우리가 어는 점을 낮추기 위한 게 조건이 뭐냐면 단수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물을 많이 줬어. 그럼 요 안에 물기가 많기 때문에 어때요? 농도가 흐려지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른 애들하고 똑같은 뭐 그 온도를 지난 그 기준을 준다 하더라도 더 높은 온도에도 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얼지 않고 얘네들을 보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단수. 빡빡 굶겨가지고 말캉말캉해지는 그런 컨디션.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몸에 체내에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물을 계속 지금 빼고 있었는데 그래서 얘네가 농도가 더 높아지면 짙어지면 어는 점이 더 낮아지면서 추위에 더 강하게 버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우리처럼 베란다 안에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은 그게 또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 노지에서 키우는 분들은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노지에서 물 안 줘. 아무리 물 안 줘. 인공관수 안 해도 천연관수 비가 오거나 혹은 여기 눈이 막 이렇게 다 쌓였어. 근데 어머 햇볕이 쨍 나가고 눈이 줄줄줄줄 녹아서 얘네들이 여기에 막 물이 고여 있어. 그럼 어떡해요? 그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오히려 한방눈이 막 와갖고 이렇게 팍 쌓여 있어. 그리고 나서 햇볕이 안 좋고 그냥 그 칼바람만 막아줘. 그런 애들이 오히려 겨울을 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다육이가 생육하는 온도, 그 다음에 겨울에 이제 최저 온도를 맞춰 최저 온도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생육을 위한 구간 온도랑 다육이가 버티는 온도, 얼지 않고 버티는 온도는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겨울을 날 것인가를 선택을 해서 밤에 최저 온도를 어떻게 맞춰줄지 세팅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 너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